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다잉 이즈 웰빙, 웰빙 이즈 웰다잉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가 웰다잉과 건강이다. 그죠? 우리가 웰다잉이란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직역하면 잘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죠? 잘 죽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고 갈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게 바로 뭐다?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선물 같은 하루죠. 공짜로 주어진 하루잖아요. 우리 그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테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정말 공짜로 얻어진 하루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이렇게 선물 같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는 거. 그게 바로 웰다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강의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저도 강의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뇌를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야채 박수 기억나시나요? 예. 주먹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감자, 갸름하게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고구마, 그 다음에 길쭉한 오이, 그 다음에 호박은 내 머리. 요거를 그냥 치지 않고 210 계단 박수를 칠 겁니다. 우리 계단 박수는 뇌에 굉장히 좋은 박수가 바로 우리 계단 박수니까요. 그래서 야채 박수를 치면서 계단 박수를 한번 칩니다. 자, 홍영수 강사가 또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자, 3번 갑니다.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 짝, 짝. 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제가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딱 하시는 겁니다. 자, 준비, 야! 감자부터 갑니다.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자, 한번 갈게요.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같이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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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네. 막상 쉬워 보여도 쉽진 않은데 요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좋아진대요. 첫째 손을 자극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입을 썼다. 그죠?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입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 중에서 뇌가 건강해지는 세 가지를 골라라면 뭐라고 했어요? 손, 입, 발이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야채 박수는 손과 입을 두 개를 자극해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박수가 바로 야채 박수였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자 건강.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하면서 무병장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무병장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만 건강한 것인가? 그거는 단순히 뭐만 얘기한 거예요? 육체만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세계 WHO 세계 그 건강관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이란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뭐다?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스의 의학 박사인 폴 투리니에도 건강이란 병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건강은 뭐다? 삶의 질적인 문제다. 질적. 즉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여기 한 개로 더 추가하자면 사회적까지 들어갑니다.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적인 삶의 질적인 문제가 건강한 것이 바로 뭐다? 웰다잉이다. 그죠?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제 첫째 신체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죽을 때까지 걷자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삶의 영순위가 걸어다니다 죽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의학 박사님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년이 돼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답은 뭘까요? 내 발로 제대로 잘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우리 80 정도 됐는데 다리 관절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제대로 잘 못 걷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돼서 1순위의 건강은 뭐다? 내 발로 내 다리로 제대로 잘 걸어 다니는 거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잘 걷는 것. 예. 그래서 걸어 다니다 죽자 이거를 영순위로 삼는 거예요. 인류는 걷는 것이 즐겁도록 DNA가 설계됐고 우리는 뭐예요? 직립보행하는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네 발로 기는 짐승들이죠.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디스크라는 게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은 네 발로 걸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발이라도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으면 뭐가 안 생겨요? 일단 디스크 같은 것도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하체 근력이 강화돼서 앞으로 걸어 다니시는데 뭐 문제가 많이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체 근력이 조금씩 하루에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뭐다? 걷는 거다. 특히 걸으면 우리 뭐를 자극해요? 발바닥을 자극해요. 발바닥. 이 발바닥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아라고 하면 심장이 될 수 있어요. 뇌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뇌사 상태라는 말이 있다. 그죠? 뇌는 죽었는데 몸은 살아 있어요. 근데 심장이 스탑 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썩게 돼 있습니다. 왜? 피의 혈액순환이 쭉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몸은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한다는 것은 심장을 자극하는 거하고 똑같다. 심장을 자극하면 우리 심장에 펌프질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뇌에 올라간 혈액으로 인해서 뇌가 건강해지고 온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걷는 것은 어떤 운동을 떠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1순위가 뭐다?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생와사. 예.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진료하는 뒤에 보생와사라고 한 현판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보생화사네요. 이랬더니 어, 그걸 압니까? 이러면 빌려 예. 그러면 살고 그러면 제가 아이고 선생님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딱 진료하는 옆에 보니까 운동화가 한 켤레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는 진료 끝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할 때 딱 운동화 갈아 신고 뒤까지 걸어갔대요. 절대 자동차를 타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70대 후반인데도 아직 진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격도 보면 아주 탄탄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선생님이 아시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보고도 그러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죠? 우리 짐승들은 막 뛰어다니고 네 발로 다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질병들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네 발로 기지는 못하지만 직립보행하는 것처럼 걸어라. 그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법이랍니다. 그죠? 우리 순리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DNA가 우리를 걷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걸어라.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네. 저부터도 그렇지만 자가용이라는 게 있어서 차 타고 오면 돼. 쉼 때는 집 앞에서 저 마트까지 가는데 한 10분만 걸으면 되는데 그것도 걷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건강을 잡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순응하는 삶.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자연을 그리워하잖아요. 저도 이제 여건이 되면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사람을 빚었을 때 뭐 흙으로 빚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죽고 나면 뭐로 돌아가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흐름대로 살자. 순응하면서 살자.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교통수단은 뭐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BMW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BMW요? 외제차다, 그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그 외제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BMW, B, 버스 타고 다니고, M, 메트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W, 워크, 걷는다. 자기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 다니는 게 자기의 교통수단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송혜 선생님도 다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95세신데 어때요? 아직도 TV에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예요? 걸어야 한다. 걷는 것이 뭐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은 또 어때요? 우리가 이런 뭐라 그러죠? 편백나무 숲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저 장성에 있는 편백나무 숲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탁 입구에 들어가서 조금만 걸었더니 세상에 코가 뻥 뚫리고요. 뇌가 너무너무 맑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역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면 오감이 절로 열린답니다. 오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촉각이라고 촉각 느끼는 거 있죠. 이거는 허그나 스킨십을 통해서 편안함과 설렘을 가지고 촉각을 들게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자연에 들어가면 어때요? 코도 뚫리고 머리도 뚫리고 다 뚫리면서 또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마 저는 우리 옛날에 그 스님들은 옛날 들들은 다 어디 있어요? 저 숲속에 있대 숲속에 그 있는 이유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악해질래야 악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인간은 원래가 선하다는 예, 우리 인간은 원래가 선하다라고 했던 그 성선설처럼 자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맑아지고 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뇌를 쓰고 살잖아요. 그리고 뇌를 쓰지 않아도 각종 정보, TV만 틀면 각종 정보들이 나오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카드라 통신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듣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요? TMI라 TMI.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것들이 머리에 최곡최곡 쌓이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된대요. 쓰레기통.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 비워줘. 그래서 이 비워주는 게 뭐다? 명상인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자연에 가서 숲의 냄새를 피톤치드를 맡으면서 눈을 감고 쫙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우리 사람도 휴식하잖아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될 사람은 그죠? 그래야 그 다음날에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듯이 뇌도 똑같습니다. 뇌는 무한정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뇌도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휴식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자연이더라, 자연.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막 요즘 언론이나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각종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좋다면 이게 우르르 가서 이게 또 유행하고 또 아니다 이게 좋다고 하면 또 이게 우르르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 나이와 내 신체 조건에 따라서 맞는 것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 산악 자전거가 굉장히 좋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산악 자전거 근력도 뛰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근력이 안 되는데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맞는 거.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분지족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분지족이 무슨 뜻인가요? 내 분수에 맞게 살자. 어, 그게 우리 안분지족인데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맞는 건강급을 택했을 때 그것이 가장 잘 맞는 것이라고. 그래서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잘 맞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운동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 습관이 고착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아, 걸어야지 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딱 규칙을 정해주는 중이다. 예를 들면
나는 오전 10시에 1시간씩 걸을 거야. 아니면 나는 요즘 같은 게 여름철에는 오후에 해가 지고 나서 한 6시부터 1시간 걸을 거야. 요렇게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나만의 건강법을 가지시면 누가 뭐 좋더라 뭐 좋더라. 예. 그거는 요즘 또 TV나 이런 데 매스컴에서는 보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협찬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제품은 어느 어느 사에 그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어때요? 아, 거기서 말하는 저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다 해서 그거를 막 맹목적으로 사드시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만의 체질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음, 나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늘 규칙적으로 나의 어떤 건강법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나는 걷는 습관, 소식하는 습관, 그 다음에 뇌를 비우는 휴식하는 습관,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면 어때요? 하루에 3줄 일기 쓰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하루 가장 좋았던 거. 두 번째, 오늘 하루 가장 좋지 않았던 거. 세 번째, 내일의 계획. 요거 3줄 일기인데요. 저는 홍익수 강사는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기를 길게 쓰기가 어려우면 3줄 일기만 쓰셔도 우리가 읽고 쓰는 거, 이 손이잖아요. 손 쓰는 거잖아요. 읽고 쓰는 게 우리 뇌 건강에는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건강 규칙을 가지고 살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건강 유지에서 애쓰지 않아도 건강해진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몸에 좋은 게 뭐냐면 효소라는 게 있어요. 효소. 예. 우리가 효소를 잘못 알면 여러분들 그 뭐죠? 뭐 블루베리 효소, 무슨 효소, 매실 효소 하는데 그 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그 효소도 처음에는 설탕 덩어리지만 나중에 발효가 되면 그 분자가 바뀐대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일부 좋은 게 있긴 하지만 그 효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좋은 효소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효소가 있고 이 효소가 생명 물질이랍니다. 효소에는 혈액, 조직, 기관에서 작용하는 대사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섭취해서 얻어지는 식품 효소와 소화 효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효소는 어디 많으냐? 통곡물과 생채, 생과 등에 많고 현미는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을 많이 한 쌀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도정을 적게 한 곡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채소. 제철에 나는 채소들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봤더니 첫째 염증과 균을 막아준답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염증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암 걸린 사람들 나중에 병원 가서 조사해보면 이 염증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염증과 균을 막아주는 게 뭐다? 효소다. 그 다음에 세포를 또 부활시켜주는 우리 죽어가는 세포를 부활시켜주는 게 효소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들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영양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남아서 독소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해독하는 게 효소더라.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것도 효소다.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우리 연세가 드시면 혈액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굉장히 많죠. 뭐 고지혈증, 고지혈증 대표적인 거죠. 피가 끈적끈적한 게 되겠다. 피 안에 당분이나 지질이 많아서 끈적끈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깨끗해야 돼요.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보면 혈액을 검사해가지고 혈액 나이를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혈액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혈액 나이를 검사해봤더니 혈액 나이가 많은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혈액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뭐를 한다? 우리 혈액을 정화시킨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각종 영양소가 들어와서 먹고 나면 찌꺼기들 있죠.
이 노폐물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효소의 역할, 혈액 정화작용, 항염, 항균작용, 소화 흡수작용, 분해 배출작용, 세포 부활작용, 해독 살균작용을 하는 게 뭐다? 효소라고 합니다. 근데 효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체내에 원래 있는 효소, 잠재되어 있는 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대사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우리 소화효소 이런 거 그리고 체외 우리 몸 밖에서 섭취하는 효소는 뭐예요? 먹거리를 통해서 생기는 효소가 뭐예요? 먹거리 효소다. 그래서 이 효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선생님들 침 우리 입안에 생기는 침 있죠. 이 침도 효소의 일종인데요. 이 침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이 침도 잘 안 나와요. 혹시 경험하셨나요? 침의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의 분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요 목 여기 있죠. 여기 꼭꼭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침이 나왔나요? 예. 이럴 때 이 침을 뱉지 않고 어떻게 돼요? 물꺽 삼켜야 됩니다. 이 침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소입니다. 이 침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 꼭꼭 눌러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침이 나와요. 침이 지금 침이 나왔거든요. 침 나왔을 때 어떻게 알아? 효소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에 효소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자, 우리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 음식물을 먹어서 생길 수 있는 효소도 있지만 이렇게 자극해서 효소 만들어 가지고 울컥 삼키는 것도 좋은 건강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세요.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는 자연 치유력뿐이랍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치유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다는 스스로의 노력. 그래서 우리 음식물 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먹고 싶다고 다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고기를 드시는데 어떤 고기 드셔야 돼요? 살코기 드셔야 돼요. 살코기. 살코기를 하루에 요 손바닥만큼. 살코기를 하루에 요 손바닥만큼 매일 섭취하시는 거는 괜찮대요. 되도록이면 지방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곡물 중에는 도정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거 현미 같은 거를 현미는 또 현미만 드시면 또 안 좋대요. 현미를 어떻게 하면 현미를 드시기 전에 미리 물에 좀 담궈 놓으셔야 돼요. 담궈 넣어서 고기 들어있는 독소를 좀 빼고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너무 넘치면 과함은 모자람보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미 반만 드시는 것보다는 현미에다가 쌀에다가 각종 그 콩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섞어서 홍영수 강사로 저 지금 밥을 먹는데 저는 한 종류 한 7가지 정도 넣어서 먹어요. 흑미부터 시작해서 찹쌀기리부터 시작해서 통보리 뭐 이렇게 쌀, 현미 해서 한 7가지 넣어서 먹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이제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백미로 만든 그 밥을 주잖아요. 맛이 없어요. 아, 맛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입안에서 몇 번 씹어야 돼요? 50번에서 100번까지 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꼭꼭 씹었을 때 또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잖아요. 침이. 이 침하고 섞여가지고 적당하게 소화가 좋도록 만들어서 위로 보내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적게 되는 거죠. 위를 너무 혹사하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병이 뭐예요? 위궤양, 위염, 위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너무 혹사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이 어떤 게 많아요?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음식물까지도 제대로 씹지 않고 넣으면 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 그러면 많이 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아는 어떤 강사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하시자마자 65세에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자기의 건강법은 뭐냐? 이분이 이제 건강 강의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이 뭐가 자기는 무조건 100번씩은 100번. 그래서 자기는 남들이랑 식사를 좀 하기가 곤란하대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다른 사람 밥 다 먹었는데 자기는 아직 3분의 1도 안 먹었대.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 약속은 잘 하지 않고 그냥 차를 마시거나 그런 약속을 한대요. 본인은 무조건 밥을 100번 씹지 않으면 넘기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위암 수술 후에 지금은 완전히 5년 정도 되셨는데 완전 완치가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홍 선생 밥 먹을 때 급하게 먹지 말고 꼭 씹어서 드세요. 그런 얘기를. 그게 건강 왜 씹으면 입안에서 침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엄청 좋은 효소다. 그러니까 많이 씹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습관 하나도 어때요? 앞으로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계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는 잡곡밥 먹기, 그죠? 그 다음에 제철에 나는 채소 먹기. 그 다음에 고기는 살코기로 하루에 얼만큼? 또 손바닥만큼만 먹자. 그죠? 그 다음에 호두라든지 우리 이런 거 있죠. 해바라기 씨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이런 견과류를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요즘은 또 아주 먹기 좋게 요만큼 한 봉지라는 게 나왔어요. 딱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마 많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씹어 먹는데 그게 굉장히 좋답니다.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과일 중에는 또 우리 특히 또 우리 그 시니어들에게 좋은 과일이 뭐 자두, 딸기 이런 과일들이 좋대요. 근데 좋다고 해서 그들만 먹어서는 안 되겠죠. 뭐 대체로 수박, 우리가 수박이 여름에는 굉장히 좋은 과일이잖아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빼주고 우리가 더위에 지쳤을 때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화시켜주는 게 수박이랍니다. 그래서 뭐 제철에 여름에 수박이 또 많이 나면 수박도 많이 드시고요. 요즘 또 뭐가 많이 나요? 그 참외가 많이 나잖아요. 참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외, 하여튼 제철에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도정 안 한 걸 드시라. 그 다음에는 또 견과류 드시는 거. 과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내가 먹는 습관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고착화되면 뭐가 돼요? 행동이 된다, 행동. 그죠? 행동이 계속 지속되면 뭐가 돼요? 내 운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우리가 요즘에 와서 DNA라는 거, 유전인자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내가 설사 조금 약골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먹거리, 우리 지금 히포크라테스 그렇게 했잖아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나 약으로 삼으라고 했다. 그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이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이 한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러면 왜 된다? 나의 건강법을 규칙적으로 정해놔야 된다. 운동법도 당연히 규칙적으로 정해놔야 된다. 그다음 뭐야? 음식물도 어떤 거를 먹을 거라는 거를 다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규칙이 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행동이 돼요. 늘 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하나도 이제는 조금 생각하면서 드셔야 된다. 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20년은 아프다가 죽는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90을 살다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발로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나 이 한 세상 소풍하는 것처럼 잘 살다 가노라.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게 뭐예요? 매일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건강 습관이다. 건강 습관. 건강을 건강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중에서 우리 운동법,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하는 거. 그것도 다 습관으로 만들자. 우리 그냥 웃자고. 심장이 두 개인 사람은 지금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웃고 가볼까요? 심장이 두 개인 사람은 임산부입니다. 자기 심장 하나 있고
안에 애기 심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또 범죄 신고는 112, 구급차는 119. 심심할 땐 말해야 될까요? 심심할 땐 369, 369, 369, 369 바랍니다. 소가 웃는 소리는요? 우하하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 뭐였냐면 물건강법이랑 H2O 물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네랄 부족 자가 진단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물 부족 자가 진단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쉽게 피로를 느낀다. 난 조금만 뭔 일을 해도 쉽게 필요해. 한번 일단 체크해 보세요. 둘째, 자주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신다. 갈증이 자주 느껴지는 사람. 그죠? 세 번째,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해도 체중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늘더라. 그 다음에 변비나 설사를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부쩍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이 잘 난다.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잘 취한다.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몸이 차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지가 않다. 혹시 이 10가지 중에서요. 내가 한 6가지 정도 해당이 된다 하면 물이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요. 물이 갈증이 난다라고 느끼면 이미 이건 늦은 겁니다. 우리 몸이 나 갈증 느끼 물 먹어. 이게 신호 보내면 이건 이미 늦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한지 어쩐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누고 소변 색깔을 보는데요. 자, 내가 뭐 먹는 약이 있다. 예를 들면 상시로 먹는 약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오줌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노랗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나는 상시로 이렇게 영양제 말고 먹는 약이 없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변 색깔을 봤더니 우리 원래 건강한 소변 색깔은 연노랑색입니다. 연노랑색. 근데 굉장히 진한 노란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10중 8구 물이 부족.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물을 먹는 건 늦어요. 그리고 우리 뇌에 78%가 뭐냐면 물이랍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요. 치매가 올 가능성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물 건강법에 대해서 물을 어떻게 드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물 건강법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